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보다 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있겠죠. 내가 다 주진우 보러 왔어. 나쁜 사람들. 네. 야, 오늘 좀 입추의 여지가 없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래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네. 근데 주 기자님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지금 관객석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였구나. 근데 이런데 이따가 하면 또 막 자기혼자 흥분해서 막 얘기해. 아니, 떨리네요. 그래, 하여튼 저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그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조금 조용조용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뭐 주 기자가 뭐 새로운 특종을 터뜨릴까봐 많이 오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요즘 주진우 기자가 JTBC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뭘 하나 내놔야 돼 여기서. 자, 오늘 몇 회죠? 239회? 239회 봤어요. 이 박사 이 작가 이제 그 23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타르색소, 무알콜, 무계면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씻겨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강한 느낌의 가글은 입냄새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구강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0% 무알콜의 안전한 올리덴탈 체크가글을 꼭 확인하세요. 딴지마켓에서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 중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니 예고를 안 했는데 SNS로 했고요. SNS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 주진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좀 길게 해주세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악마 기자 주진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첫 출연이셨고. 네, 첫 출연이에요. 네. 사실은 저는 팟캐스트 따위는 안 들어요. 네네네. 낙곰수도 한번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네. 근데 이게 책은 제가 다 읽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공이 깊은 분들이어서 오늘 굉장히 좀 떨리네요. 네, 팟캐스트에 시조새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팟캐스트 따위를 안 듣는다고. 네, 아니요. 저희들은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낙곰수처럼 날로 먹는 분들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현대사 책을 썼는데 네. 현대사 전문가들한테 지금 앞에 앉아 있으니 별 말씀을. 그래서 그러네. 사실은 지금 새롭게 신간이 나왔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악마 기자 정의사제. 악마 기자 정의사제라는 제목의 신간인데 시사인에서 회사에서 나온 책이죠. 네. 그래서 출판사가 아니어가지고 프로페셔널하지 않아서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어. 그냥 주진우 개인기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참 무책임한 회사예요.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렇습니다. 좀 더 질타해 주십시오. 네. 참 나쁜 회사네요. 네. 그러면서 판매 수익금 많이 갖고 간다 그래. 좀 그렇지도 않고요. 아무튼 책을 팔아야 되는데 네. 최순실 때문에 네. 요새 시간을 거기다 다 쓰고 있어서. 네. 근데 사실은 그 주 기자가 이 책을 많이 팔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언급한 것 같은데 군자금을 모을 필요가 있다. 취재를 위해서. 특히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 이 취재를 위해서 군자금을 좀 모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취재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혔는데 네. 출판사, 그러니까 회사에서 취재비가 안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명박 박근혜 그 두 분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쫓아다닌 데가 지금 5, 6년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단서만 있으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그냥 가기 때문에 제가 스위스도 한
7, 8번 갔고요. 독일도 4, 5번 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회사에 말하기 그래서 좀 그렇죠. 네,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아, 출장비가 안 나왔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출장 간다는 거 도장도 저기 허가를 안 맡았기 때문에 돈을 받기도 어렵고요. 그냥 갔습니다. 아직 결과물을 내놓을 때 네. 조금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최순실 딜을 오래전부터 쫓고 있었죠. 사실은 2007년도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가 붙었을 때 네. 그때 그 박근혜의 파괴력을 보고 그때부터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박근영 누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유경재단 사건을 그 뒤에서 목도하고 취재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우스워요. 근데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사건들 네. 특별히 많이 죽어요. 그래서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제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고 그렇죠. 제가 만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만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벌써 슬슬 얘기 나오던데. 그러니까 원래는 올 연말 내년 초쯤에 계획하고 있었은 거죠? 예.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 날 제가 시작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거를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박근혜의 뒤에 있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순실 박근혜의 남자들 해서 남자 키워드로 풀려고 준비를 했고요. 중간에 또 게이트성 그 정부가 돈을 갈취하던 내용을 하고 그 뒤에 그다음 비리 대형 비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숨통을 굽는 그런 몇 가지 계획은 있었는데 지금 JTBC가 너무 치고 나가가지고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딱 같은 포맷으로 했어요. 국회연설 다음날 JTBC가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신년 연설을 다음날 터뜨리려고 하셨다고 주진우 기자님이 그러셨는데 JTBC가 그 패턴대로 가고 그러니까 있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아끼다 똥 됐다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래도 제가 한 것만큼 오지 않을 거니까요. 아직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 악마 기자 정의사제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 재밌어요. 읽어봤나요? 네, 술술 읽히고 다 읽고 왔어요. 이게 이제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살아있는 역사와 인터뷰를 하신 거잖아요. 함세웅 신부. 네. 그러면은 함세웅 신부가 바로 역사인데 제가 거기서 사족을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간략하게 이제 함세웅 신부님과 주진우 기자님이 토크쇼로 하시면서 한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게 챕터별로 분류를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아니 근데 초판 1세 10월 6일 지금 이 책은 초판 4세구만 벌써. 지금 한 8세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8세? 많이 파셨네. 아니 제가 지금 베스트셀러 8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친구 제동이 애국소년단을 여기 이재 양가에서 녹음했어요. 이 작가가 제공해가지고. 근데 애국소년 2호 저 김제동은 3위에 하고 있어요. 전 8위인데 사실 쪽팔려요. 그렇습니다. 자존심의 문제다. 빙하에 밀리셨지. 아니 빙하에 밀리는 걸 떠나 빙하는 그냥 뉴스는 많이 되고 근데 제 책은 누가 기사를 안 써줘가지고. 그렇죠. 네. 어쨌든 8세, 8위. 8위, 김대동 3위. 네. 세 번째 책인데. 내 책은 순위도 안 보이고. 이제 팬 여러분 좀 분발하시고. 쇼 개블릭도 순위 안 보이고. 근데 우리 책을 안 사도 되니까 주기자 책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 책이니까 여기서 이야기 해보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홍보 끝? 네. 이런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는 또 생각하는. 그래? 자, 우리는 마음이 좋아요. 홍보 끝! 그러니까, 홍보 끝이고. 근데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 한 개 할 게 더 있다면서. 영화 저와 이 박사하고 이 작가도 잠깐 나옵니다. 5초 정도 나오는데요. 5초? 네. 무연 두 도시 이야기가 개봉관을 많이 못 잡았는데 그래도 지금 서울에서도 한 몇 군데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셔야 이게 좀 더 관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제작진이 많이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뭐 단체 관람도 좋고요. 뭐도 좋고 좀 이렇게 좀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업로드 된 게 지난주 토요일 새로운 게 업로드 됐었고, 월요일 날, JTBC가 월요일 터졌죠? 네. 화요일 날 터졌나? 월요일 터졌구나. 월요일 저녁에 터져서 진짜 3일 만에 정말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발칵 뒤집혔는데, 주 기자는 뭐 당연히 알 테지만, 사실 우리 이 EJ 팬들은 예전부터 알았을 거야. 우리가 저주를 보통 한 문장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다 끝. 그런데 최태민 특집 1, 2가 통째로 저주가 돼버린 것 같아. EJ 79, 80회 최태민 1, 2를 들으시면 작금의 상황이 매우 깔끔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거 들으시면요, 그냥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싹 알아요. 그 압축판이 그 국민일보나 세계일보 아니면은 그 5시 정치부의 JTBC 거기에 나온 게 그 압축판이에요. 압축판. 그대 들으시면 되고, 그 무속인 특집 때도 내가 한마디 했더만, 뭐 최순실이 청와대 가서 전 봐주는 거 아니야? 한마디 했더만. 무속인 특집도 한번 들으시라고. 2015 신년 스페셜 무속인 특집. 예, 재밌습니다. 근데 이 시기도 지금, 최태민 특집 여러분 다시 들어보면 시기도 재밌어요. 2014년 4월 11일 날 79회가 나갔더라고. 이게 최태민과 관련이 있는 날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요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면 조홍천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 파고 최순실이가 이 태블릿 PC 쓰는 걸 중단한 딱 그 시점이야. 내가 신기가 있어. 뜨끈뜨끈했겠는데. 최순실과 내가 뭔가 통하는 게 있어. 얘기했잖아. EJ 때려치고 종교 하나 만들자고. 야, 대통령 집 하나 모시는 것도 바빠 죽는데 너랑 무슨 끈적끈적. 네가 제2의 최순실이 되라. 자, 그런데 우리 주준희 기자 왔으니까 주준희 기자 얘기해보면 지금 페이스북으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데 몇 개만 했습니다. 그 정봉주의 전국구 나가서 그 이 최순실의 조카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장유진인가 뭐지? 유진이 얘기를 제가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장유진 맞습니까? 네, 개명을 했죠. 장시호로 개명을. 그 집구석은 뭐 개명하는 거 왜 이렇게 개명을 해? 하여튼 원래 사자들이 명함이 많고 이름이 번호도 많아. 많고. 장유진. 근데 오늘 안민석 의원이 이 최순실의 핵심 하더라고요. 돈줄은 장유진이다.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의원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습니까? 안 의원 잘 몰라요. 안 의원이 의원 중에는 가장 그 최순실 문제 열심히 했었고요. 오랫동안 하셨죠. 오랫동안 했죠. 저하고 같이 한 부분이 많은데, 정유라, 그러니까 정유연이 국가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 부분을 저하고 계속 같이 쫓았어요. 그래서 1월쯤에 같이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요새도 뭐 계속 같이 쫓고 있는데, 관악산에 취재하러 가는데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 그러니까 최순실의 측근 하나가 관악산 어디에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저녁 10시였어요. 저녁 10시에 산에. 근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랜만에 좀 느끼는 그런 거여서 예전에 제가 사이비 종교 취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이비 종교들한테 얼마나 소송을 많이 당했는지 괴로웠어요. 세월호 사건 때도 처음에 금수원이라고 구원파 금수원. 맞아요. 거기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유병원 회장을 만나자 해서 유병원 회장이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금수원에 갔는데 그때 금수원에 구원파 신자들이 다 문을 지키고 있어요. 문을 지키고 있는데 쇠파이프 같은 걸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이었는데 드럼통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싸늘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 이렇게 가득 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유병원 회장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됐는데 거기서 한 2시간 기다리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인지라. 네.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냥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급해서 이렇게 구석에 갔는데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긴장됐었는데 오랜만에 그 긴장을 느끼고 저는 가는데 안민석 의원은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관악산 올라갔어요. 막 덜덜덜 떠는 거야. 그 양반 운동한 사람이잖아요. 운동했죠. 운동하면 뭐해. 운동해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가다가 덜덜덜 떨더니
주진우 무섭다. 그러고 하다가 결국은 가다가 노상방뇨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죠? 안민석 의원, 장유진, 거의 맞고요. 장유진이 이 집안에서 이 집안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임씨 여인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태민 씨의 그 부인이 여러 명인데 마지막에 임씨 부인, 김씨 부인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산 사람은 임씨 부인이었는데 거기에서 순득이, 순실이, 순천이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더 있다고도 하고 아니다고도 하는데 가족들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 관계는. 근데 순득, 순실, 순천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순득과 순천, 순실 이 두 형제가 친했습니다. 순득 씨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성심여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가까웠고요. 순득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노래방을 같이 갈 정도의 친한 사람이에요. 그럼 가서 거북이의 그 노래를 불렀겠군요. 빙고를. 근데 그분 딸이 유진이죠. 예, 순득이의 딸이. 예, 유진인데 이 친구가 승마를 했습니다. 승마를 했고 승마 특기생으로 연세대를 갔죠. 그 이후에는 열심히 타진 않았는데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애 관련된 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하는데 이 집안에서는 그래도 브레인이에요. 체육 특기자였고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서는 거의 브레인이어서 미르하고 K 스포츠재단 설립과 그 운영과 과정 그리고 지금 도피 과정의 뒤처리도 유진 씨하고 순득 씨가 갖고 있는데 유진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 어디 있나요? 강남에서 뒤처리하고 있어요. 원래 제주도에 내려가 있습니다. 집이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승마장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내려가긴 했어요. 사실은 그 남자하고 헤어졌는데 조금 아픈 과거가 너무 많아요, 이분은. 아니, 결혼 한 번 했고 지금 이혼한 상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자들이 또 많고. 네, 많은데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해주신 겁니까? 아니 너무 아파요? 아니 부럽다고요. 그래서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지금 서울에서 저 뒷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서울에 있다는 얘기네요. 네, 강남에서 잘 돌아다니고. 이 장유진 씨가 그 미국에 유학 갔을 때도 있었죠. 유학도 했나요? 모르셨나요? 아니 유학이라고 그냥 놀러 간 보기는 건가요? 아니고 잠깐 있었죠. 미국 갔다 이렇게 봐야 되네. 미국 갔을 때 남자 한 명 만납니다. 누구요? 반백수 같은 남자. 제 팬이에요. 그분이 사랑이 많은 분이셔가지고요. 그런 남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유명한 가수도 있고요. 유명한 스포츠 스타도 있고요. 사귄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스케이트 탔다고 하던데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누군지 알겠다. 뭘 알아? 가정이 굉장히 위기였었죠. 그러면 이 장유진 씨가 연예인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많이 알다 보니까 거기서 차은택 씨를 만났군요. 그래서 차은택 씨를 소개해 줬고, 그 사람을 연결해 준 건, 유진 씨가 맞습니다. 연결해 줬고. 네. 그런데 고영태 씨? 네. 오늘 들어온? 네. 그 양반이 또 차은택을 소개해줬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유진 씨를 통해서 고영태를 알았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유진 씨를 통해서 고영태를 알았군요. 유진 씨가 이제 그 민우 씨 우리 그때 이제 민우로 활동했으니까 민우 씨 있던 가게 가서 이게 이렇게 하면 좋아하기 좀 맞지. 가게에서 만난 거야? 모르지 그거를. 야 그럼 어디 가서 만나니 그러면? 모르지 그거야. 물론 길 가다 만날 수도 있지. 그렇지 물론. 그렇게 하면 지금 고영태 씨는 들어왔으니까 도피하다가 도피라고 볼 수는 없고 약간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까? 네. 그럼 어쨌든 검찰이 수사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수사해야죠. 그냥 들어오자마자 이런 사람들은 입국 통보 요청이라고 중요한 범죄자들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갔다가 들어올 때 공항에서 대기를 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잡아가려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잠깐 나갔다 왔을 때도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건 이게 도발이라고 도망 다녀보면 알아요. 근데, 일단 들어와서 다른데 어디에 가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호스트 애들이 얘기는 해주는데 아마 몇 가지 정리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주는데, 이 고영태 씨가 아니라 다른 주변에서 정리할 게 있어서 지금 좀 자유롭게 놔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유진 씨도 어떻게 검찰이 잡아갈까요? 참고인이나 뭐. 네, 그래서 지금 증거를 인멸하고 있으니까 안민석 의원이 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라도 그걸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정권의 실세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검찰이 27일 만에 압수수색했나요? 뭐 검찰은 의지가 없고요. 예. 어떻게 정리 잘 할까 여기에 생각이 크기 때문에 뭐 이 사안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는 수사를 잘한다는 거는 이 정권에 누가 되지 않게 수사를 할까 이 고민 때문에 바로 잡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최순실 씨는 어쨌든 독일인지 어딘지 있고. 네. 이건 고영태 씨는 어디 들어왔고 차은택 씨는 중국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중국에 갔죠. 중국하고 호주 그리고 다른 외국에도 돈을 많이 빼달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하고 차은택 씨가 국내를 떠난 시기가 비슷하다고 그러던데. 네네. 말을 맞추고 떠난 걸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말을 맞추고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머리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가 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이 좋지 않아요. 그 최순실 씨 주변에서도 오래 알고 지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애가 그래 브로치 해주고 액세서리 해주고 다 좋아. 근데 저런 애가 연설문을 만져 거기에 굉장히 흥분하시더라고. 왜? 걔가 글을 읽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근데 글을 읽어, 글을 써, 글을 고쳐 여기에 거의 흥분하시더라고요. 박근혜보다 나으니까 그랬겠지 그래도.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한 문장을 제대로 구사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물며 문장 그리고 이슈 이런 것 어렵죠. 그래서 질의응답은 절대 안 하는 거고. 네네. 질의응답을 그래서 다 짜준 대로 하죠. 써주고. 자, 최준실 씨가 세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왜 하필 세계일보입니까? 세계일보가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어제 얘기를 듣고 한겨레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세계일보죠 이렇게 말했는데 세계일보하고 이 최순실 씨하고 인연이 깊어요. 일단 언론에 나온 게 몇 가지 있죠. 유연이가 통일교회 학교를 다니고 통일교회가 봐주는 학교에서 특혜를 입었다 이런 것까지는 나왔죠.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유연이는 중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어요. 성악을 한다면서. 근데 고등학교는 승마특기자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도 출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다. 중학교 때도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성악을 시키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성악가들을 데려다가 레슨을 시켰어요. 그건 차은택 씨가 도와줬어요. 유진이 도움으로. 근데 그때도 막 가서 울고 막 그랬어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상은 잘 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통일교 학교에서 특혜를 입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오늘 보도에 통일교 세계일보 사장이 이태리 대사 임명하려다가 종천 비서관이 반대해서 이게 무산됐다고 하는데 그때 종천 비서관은 전혀 지금 응답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종천 비서관이 반대해서 그렇게 됐지는 않았고요. 그때 통일교와 관련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유진 씨가 승마 특기생이었어요. 사실 제 친구들도 운동선수 특기자로 대학교 들어온 친구들 많았어요. 저도 그 친구들하고 다녀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저도 체육 특기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 이름 쓰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책도 잘 못 읽는 애들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를 어찌어찌
대학교 때도 학교 거의 다 안 다녔거든요. 안 다니고 운동도 말도 안 탔어요. 그리고는 그때 일찍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일찍 하게 되는데 그리고는 첫 번째 직장은 아니지만 직장에 사회생활 첫 발을 디딘 게 세계일보 관련된 데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즈니스도 세계일보 통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계속 관여했다고 저는 보는데 박근영 씨 있지 않습니까? 박근영 씨, 신동욱 씨 이렇게 신동욱 씨가 감옥에 갑니다. 저기 유경재단 분쟁에 휘말렸다가 자기를 청부살인 박지만 씨가 자기를 청부살인에 살인시켰다. 청부살인을 지시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구속됩니다. 그 이후에 통일교가 박근영 씨 뒤를 봐줍니다. 뒤를 봐주고 그다음에 집도 줘요. 집까지요? 네. 그리고 이 통일교에서 박근영 씨하고 신동욱이 결혼했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영 씨 뒤를 봐주는 사람도 지금도 봐주는 사람이 통일교의 한 인사고요. 그 사람은 최순실과 우병우와 맥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정유라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민석 의원이 그 2014년도에 국감에서 아마 이 문제를 지적한 것 같은데. 네. 뭐 2013년도 충계 승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니까 갑자기 뭐 심판들 경찰에 신고하고 별일이 있고 뭐 나쁜 사람 찍어내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엄청 실드를 쳤습니다. 김종 차관하고 더불어 함께. 네. 근데 김종은 지금 뭐 최순실 절대 모른다고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러면서 두 사람이 쿵짝이 맞아가지고 정말 좋은 선수인데 지켜줘야 된다 막 이렇게 했어요. 네네. 그리고 김희정 씨가 공개를 꺼도 4개월 뒤에 여성부 장관으로 갑니다. 네. 웃긴 거는 오늘 JTBC에 나와가지고 최순실 엄청 까고 자빠졌더라고. 김희정이가. 네, 김희정 씨가 또 이런 인간 이게 다 공범들이야 이것들 다. 이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은 김희정 씨를 여성부 장관에 한 게 최순실의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박근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최순실의 영향인 거지 뭐. 아니 뭐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히 정유라 씨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응징하고 그다음에 상을 주고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저도 그때 안민석 의원하고 같이 그 성적표라고 해야 되나 채점표를 같이 봤었어요. 그때 마장마술을 하는 선수가 우리나라에 뭐 한 15명, 20명 정도인데 말 좋은 말로 이렇게 시합에 나올 수 있는 선수는 10명 안쪽으로 됩니다. 근데 우리 정유라 씨가 그러니까 9등, 10등 정도 그 정도였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성적을 내기 시작해요. 근데 안 나는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대회였어요. 2013년도 대회. 네. 근데 그때도 그때 그 주변에 그 전후에도 심판이 승마협회로부터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어떤 선수들은 유라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고 그럴 정도로 그 유연이의 승마 성적을 쌓아서 국가대표를 만들어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사실 마장마술 국가대표는 5명, 5등까지 되는데 한 명은 안 타도 되는 거예요, 결승전에서. 그래서 이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승마협회에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박원호라고 승마인 출신의 전무였고 그다음에 정유라 국가대표 만들기에 앞장섰고 그다음에 정유라가 학교를 안 가고 그러면 대신 승마협회에서 공문을 떼서 학교로 보내지 않고 최순실한테 직접 줘서 이렇게 만들어준 그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최근까지 독일에서 승마장을 봐주고 정유원과 누구냐 이 최순실의 뒷바라지를 하고 승마장을 봐주고 말을 붙이고 사고 팔고 정리해주는 일을 하다가 올 초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그쪽에서 팽당했다고 하면서 최순실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는 입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끝에는 입을 닫고 사라지는 걸로 가네요. 2013년도에 충계 마장마술 대회에서 정유라가 성적이 안 좋아서 한번 날굿이 나고 해가 바뀌어서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와. 대통령이 예. 뜬금없이. 예. 그 전에도 또 그런 메시지가 있었잖아. 무슨 뭐 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공정하고. 응? 그래서 우리가 다 안현수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야, 대통령이 이런 데도 관심이 있구나.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얘기 정유라 얘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정유라가 최순실 딸 아니고 박근혜 딸 아니야? 에헤이, 이 사람이. 또 이런 이상한- 이런 루머가 있다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유라가 제 나이가 아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자, 말할게요. 주 기자님, 거기서 뜸을 들이시면 곤란해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자, 정윤회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어차피 내일도 재판 받거든요. 이 재판도 많이 남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나도 하나 오늘만 남았고. 보고 살아요. 괜찮아. 그리고 제 아공이 잘렸어요. 다 잘렸어, 나도 지금. 자, 나는 괜찮은데 괜찮겠어요? 괜찮아. 아직도 감당할 수 있겠어? 괜찮아. 자,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가 95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유라가 96년도에 태어나. 94년도에 최태민 씨가 돌아가셨죠? 94년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정유라 96년 태어나니까 문제 없어. 그런데 정윤의 아버지 정관모가 말하기를 걔네 결혼하기 전에 애를 데리고 왔다 그랬거든? 95년에 결혼했는데 애를 데리고 왔는데 96년에 애가 태어나냐 말이야. 이상하잖아. 그리고 어르신이 착각한 거 아니야? 아무리 착각해 자기 손주가 뭐 결혼하기 전에 태어나지 그걸 왜 몰라? 야,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 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정유라 학교 다닐 때 중학생이었는데 야 저게 어떻게 중학생 얼굴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 얘기를 아니, 그거 노안이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네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에이, 진짜. 에이. 왜? 여기서 아니 사실은 저희가 한 달 전에 이제에서 정유라 임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애 낳고. 네, 했어요. 근데 까지를 못하니까 뭐 했을까요? 그냥 애만 달았었지, 우리가. 네, 그렇게 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 기자 잘 아실 것 같은데. 저 잘 알죠. 저는 말을 못합니까? 그러면 아직 깔 때가 아닙니까? 아니 저는 아니 그냥 나이는 속인 것 같다 할 수 있잖아. 아니 저는 유연이가 살던 집도 가봤거든요. 네. 얘가 로맨티스트여가지고 로맨티스트여서 고2 때부터 만나서 좀 지내고 나중에 이제 집에서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보험을 깨가지고 집을 나가요. 뭘 가지고 짱이다. 예, 얼마나 순수해요. 네, 순수하네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 근데 지금 그 신도림에 살던 그 친구인가요? 신림동. 신림동. 예. 아니 근데 지금 마이크 가리고 계십니다. 아니 오픈할 것까지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오픈할 것까지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저는 글 쓰는 사람이어서 마이크만 잡으면 자꾸 실수해요. 정청래 의원 출판 기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심각했어요. 아니 좋았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랑 최고의 그 발언이지 뭐. 최고의 풍자인데. 아니 뭐 일단 하시고 나중에 이 작가 잘라줘 하면 잘라드릴 테니까. 아니 뭐를 하자고. 나이를 속였다 이가 있다. 나이를 속였다고 저는 그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최순실의 30년 넘게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최순실은 못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왜 바꾸셨지? 그 친구들이 못 봤다는데. 아니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어쩔 거야 괜찮아. 근데 뭐 지금 최태민과 뭐 박근혜 딸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 있잖아.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럼?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왜냐면 나도 그건 말 안 돼. 김대기가 작성한 중정 보고서 보면 이 양반이 육체와 영혼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 아니 이 양반이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는데 그 전에 이미 발기가 안 돼. 결국은 전부 다 관계를 못 해요. 왜? 발기부전으로. 발기부전이야. 그런데 94년도에 죽었는데 뭐 됐을까? 뭐 몰라. 안 됐을 야.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봐. 근데 나이 관련된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뭐 학적분이 뭐니 다 남아 있을 텐데.
그거야 뭐. 아예 그 학적부나 그런 걸 다 그럼 여태까지 속이고 살았다는 얘기인가? 원래 그 집안이 그쪽 서류에 좀 강해. 하긴 그거 가능할 순 있지. 아 늦게 신고하면 되는 거지. 예, 늦게 뭐가 신고할 수 문제냐, 있으니까. 예. 그게. 나도 한 살 늦게 됐는데 늦게 신고한 게 뭐가 문제야? 몇 살 늦게 신고하면. 이 새끼 바꿔 웃기잖아. 지가 한 살 늦게 된 거라고. 나이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자. 예. 하여튼 그렇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루머를 물어보는 거예요. 루머를. 이거 나를 보내기 위한 방송이네. 그런 소문은 말이 안 되고 따로 있다 따로. 아니 저는 그런 건 몰라요. 그런 건 몰라요? 네, 그리고 저는 사랑은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이어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사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네. 정윤혜 씨하고 최순실 씨는 어떻게 진짜 비행기 타다 만났나요? 저기 무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사의 보안 요원. 예. 그러니까 스튜어드 중에 그런 보안 요원, 그 무술 요원이 한 명씩 있는데 그렇게 됐었는데 비행기 타다 만났다고는 안 보고 안 듣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최태민 씨의 보디가드, 최태민 씨의 무관으로 채용돼서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네. 항공사 보안 요원은 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경찰도 조금 했고 그다음에 다른 직업도 조금씩 갖고 정윤회 씨도 직업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그 과거에 또 다른 여자도 있었고요. 뭐 그런 가족도 있었고 그랬는데 직업이 많았는데 결국은 마지막 직업은 최태민 씨의 보디가드, 무관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태민 씨의 보디가드였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 당시에 최태민 씨의 어떤 그 사람이 자연인도 아니고 일단 약간의 사짜 종교인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막판은 그래도 굉장한 권력자였죠.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시스템에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가능한가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최순실 씨하고 정윤회 씨하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앞에 최순실 씨가 가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정윤회 씨는 점잖고 조용히 이렇게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혼을 2014년도에 합니다. 예, 이혼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가족들도. 그러면 정윤회 씨는 이혼과 동시에 아웃된 건가요? 박근혜 눈에서? 아니면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가 이혼하면서 정확히 박근혜 눈에서 아니면 최순실 눈에서?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원래 최순실 씨하고 정윤회 씨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이 최순실 씨가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정윤회 씨는 가만히 보고 있고 이런 이유였는데 아시다시피 정윤회 씨도 우리 국가 권력의 2인자입니다. 1인자는 뭐 최순실 씨라고 그렇죠. 했고 2인자는 정윤회 씨고 박관철 씨는 3인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3인 세 번째가 정유라 씨고 그 4인이 박근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윤회 씨가 지금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십상시 이런 얘기를 나누는 이 보좌진들을 다 꾸려줬죠. 그렇죠. 꾸려줬는데 그래서 박 대통령하고 라인이 좀 있습니다. 라인이 좀 있는데 라인이 좀 있었고 굉장히 깊은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최순실의 눈에 밖에 납니다. 이런 게 조금 더 있는데 참 나 여기 책 때문에 나오라고 해놓고 진짜 자 그런 거는 나중에 기사로 쓰세요. 기사로 쓰려면은 이 책이 팔려야 돼요. 악마 기자 정의사를 예. 많이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이렇게 좀 망설일 때마다 한 번씩 홍보해주고 또 말기 끌어내고 이러는 거지 그렇죠. 뭐. 예.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또 나오잖아. 저기 순득 씨가 옷도 해주고 뭐도 챙겨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순실 씨가 그 역할을 다 합니다. 그리고 차은택 씨가 우리 저기 최순실 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실세가 되죠. 뭐 장관을 만들고 수석을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은 장관 수석 그 위에 차은택이 있었고 차은택이 가지 않으면 되지 않았으니까 다 차은택 눈을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산자부, 재경부 다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힘이 있다, 누구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차은택 씨가 너무 잘 나갔어요. 그래서 또 저 최순실 씨의 눈밖에 조금 납니다. 이 갈등이. 너무 잘 나가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버했구만, 오버. 그 전에는 고영태 씨를 먼저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고영태 씨를 먼저 알았는데 고영태 씨가 이렇게 가다가 오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눈밖에 조금 나고 그래요. 오버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언니가 이뻐해주면은 이뻐해준 만큼만 잘해야지. 수염을 뜯으려니까 기싸대기가 더 저기 만들죠. 정윤회 씨도 이렇게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비서진을 꾸려질 정도로 신망도 있고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최순실 씨가 이렇게 카트를 하는군요. 카트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차은택 이름이 아직 뭐 나오지도 않고 이랬을 때인데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뭐 3위가 박근혜라고 박관철 말했는데 이혼과 동시에 이 2위가 차은택으로 교체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그럼 맞는 거예요? 누구도 최순실과 정윤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혼했어도? 네. 오히려 차은택이 예. 문화체육계 황태자였고 장관이나 수석 심지어는 국무총리보다 더 힘이 셌다고 하더라도 정윤의 최순실 자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은택이 2인자처럼 행세를 하니까 최순실 눈밖에 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영태, 차은택 이 친구들은 최순실 씨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그냥 아는 누나 동생 관계인가요? 자, 나 이거 얘기하면 진짜 안 돼. 알겠습니다. 예, 악마 기자 정의사제를 많이 쓰시면 아니, 안 돼. 그 군자금을 통해서 나 사지 마. 여러분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알아서 다 판단하시라 믿고 그러면은 최순실 얘기는 너무 지금 달아올랐어. 다른 데 갔다가 옵시다. 다른 데 갔다 또 온다고? 와야지 다른 데 갔다가. 요즘 JTBC에 밀리고 계시니까. 아니, 나 진짜 제가 이런 큰 이슈, 특별히 대통령 친인척 이슈는 제가 전공 분야잖아요. 네. 한탕씩 해야 되는데 요새 JTBC 손석희 선배한테 너무 밀리고 있어가지고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이거 여기서 지금 하여간 뭘 만들어내야 돼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1년 만에 새로 선보이는 네이처오다의 새로운 광고. 그리고 놀라운 제품.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을 돼지고기를 소개합니다. 이름은 아마 포크. 안티마블링을 중심으로 옥수수를 먹이지 않고 풀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아마씨 중심의 건강한 사료로 돼지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자라냐고요? 엄마 돼지부터 항생제나 촉진제, 면역 증가제는 사용하지 않고 햇빛 아래 개방형 축사에서 왕겨와 톱밥을 깔아 즐겁게 자라납니다. 안전한 사료와 행복한 공간에서 즐겁게 자라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돼지고기. 먹으며 자랑할 수 있는 맛있는 돼지고기. 이제 안티마블링 중심의 유기농 한우, 무항생제 돼지고기 모두 네이처오다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회원가입 후 첫 구매 시 배송란에 EJ를 적어주시면 네이처오다 유기농 황소곰탕을 선물로 드립니다. 또 페이스북에서 주 기자가 그 서울대 병원에 간 관계, 서울대 병원장 관계 썼더라고요. 서울대 병원장 지금 되신 분이 산부인과
전공이 산부인과인데 그분이 주치의로 청와대에 있었고 딱 그 시기가 정유라가 임신과 출산을 하던 시기다.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할 수 있게 추측하게 쓰셨던데. 아니요, 그게 팩트잖아요. 기간이. 기간은 팩트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기간이 겹친다고요. 네. 기간 겹치잖아, 맞잖아. 근데 서창석 씨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계셨는데,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 계셨는데 대통령 주치를 할 만한 그런 레벨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창석 씨가 주치의가 됐을 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분당 서울대병원은 서울대 이 대학로 캠퍼스 본관에 비해서 한참 밀린 사람들이 갔고 거기에서도 서창석 씨는 서열이 10위권 밖이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주치의가 돼서 다 놀랬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이분이 대통령 주치를 안 합니다. 그만둬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갑자기 갔다 또 갑자기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기간이 정유라 씨 임신 기간하고 겹친다는 얘기만 저는 했는데 중간에 대통령 주치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은 대통령 주치의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에서도 되게 영광이고 주치의한테도 영광이에요. 어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 기침이 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거기 가서 왕진하고 봐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봐주고 그다음에 특별히 해외 순방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외 순방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가야 되는 대통령 주치의가. 직무유기인데 이거.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그리고는 이분이 해외 순방 기간이 언제입니까? 아니 이건데 이분이 저를 소송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조심해서 하겠는데 또 하나만 더 할 거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중간에 빠진 게 있었어요. 우리 서창석 교수님은 산부인과 전문인데 산부인과에는 산과하고 부인과로 이렇게 나눠요. 그렇죠. 산과는 이렇게 애를 낳거나 출산 관련된 거고 부인과는 일반적인 여성 질환. 여성 질환이에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는 연세가 좀 되시고 그랬는데 우리 서창석 교수의 전공은 불임, 시험관하기 아무튼 이런 산과세요. 대통령께서는 부인과가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몰라. 악마 같은 새끼, 너도 왜 그래?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조금 할 말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알겠습니다. 서울대 병원 쪽에서 지금 의사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저한테 제가 백남기 노인 문제로 서창석 병원장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얘기도 하고 아무래도 백선아 교수가 갑자기 자기 신경외과인데 과장이 응급수술을 하러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하다가 서창석 교수 병원장 얘기를 하자마자 저한테 홍보실장을 통해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저한테 따지는 바람에 제가 쌍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소송장이 날라오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그거는 보고 제가 차후에 밝힐게요. 또 하나 할 말이 많아요. SNS에도 남기셨잖아요. 네. 서울대 병원 홍보실장이 보낸 문자를 그냥 간단하게 싫어요. 네, 내려달라고 그래서 싫어요 했는데 그 뒤에 또 조금 있습니다. 항의가 왔으니까. 네. 자,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2013년 7월 최순실 각하죠. 최순실 각하는 여름 휴가를 거제도에서 보냈습니다. 거제 드비치 골프장에서 공을 치시고 대면 콘도 제일 좋은 방으로 숙소를 잡으셨죠. 공무원들의 성대한 대접도 받았죠. 같은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도 거제시 저도에서 휴가를 보냈죠. 신기하게도. 같은 바지 입고. 그 내용은 없지. 휴가를 마친 최순실 각하가 아니고 박 대통령은 거제가 지역 기반인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지요. 이렇게 했었는데 휴가도 그러면 같이 떠났다고 보시는 건 모르지 근데 같이 갔는지는 모르죠. 네, 같이 잤는지도 모르죠. 근데 우연히 어쨌든 같은 동네에 묵었다. 같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 여름휴가였죠. 2013년 7월이었으니까. 저도의 추억. 네, 저도의 추억 다 기억하시다시피. 근데 그때 같은 기간 같은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더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휴가를 같이
같이 갔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같은 데에서 보냈죠. 뭐 휴가는 뭐 갈 수 있다고 봐요. 뭐 친하면 갈 수도 있지. 대통령도 친하면. 근데 여기 공무원들의 성대한 대접을 최순실이 받으면 이건 문제인데? 네, 뭐 저것도 소송장이 또 날아오겠죠. 근데 최순실 씨가 지방에 가거나 어디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관에서 다 알아서 엄청나게 융숭한 대접을 해서 너무 잘했다고 해서 그 분이 굉장히 치아를 받죠. 그 최순실 씨가 지나가는 길에서 잘하면 뭔가를 좀 이렇게 잘하면 치아를 이렇게 잘 받으면 또 어디 우연히도 또 딴 데로 가고 그러더라고. 그러거나 뭘 아무튼 공천을 다시 받거나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주상전화 자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엄하도다 주상전화시다 이것도 아니고 자유당 시절이구만. 가짜 이강석 상권. 저기 박근혜 시대가 아니라 지금 박정희 시대를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 면에서 보이죠. 그리고 최순실 각하의 지인께서 주 기자에게 몸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까? 제가 저기 어디에 나가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디 팟캐스트에 나가서 제가 유진이 얘기도 하고 그 뒷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프라이팬하고 칼 들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기 누가 그거 아는 사람 몇 명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저런 얘기하죠. 저런 얘기하고 20살짜리는 저를 뭐 직접 죽이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매일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래요? 네, 신경이 안 써요. 근데 뭐 저도 뭐 몸조심해라 이런 말 들으면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이 집구석은 주위에 사람 자꾸 죽어나가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들어올 것 같은데? 유경재단 취재할 때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박씨 집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간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두개골이 구멍이 나 있어요. 그거는 뭐 쇠망치로 때리는 머리를 가격한 게 분명한데 경찰은 그냥 칼로 이렇게만 했고 머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도 않고 수사도 안 하고 바로 덮었는데 제가 취재하는데 그 주변엔 좀 폭력배들이 좀 많아요. 최순실 씨 주변이나 저기 유경재단 때도 폭력배들이 나와서 싸우고 막 문둥병 환자 동원해서 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쇠파이프를 그 쇠망치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주특기가 쇠망치야. 어떤 애는 손도 끼고 쟤는 톱 막 그런 애들이 있는데 쇠망치야. 근데 쇠망치가 제가 쇠망치를 쓴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네 머리는 구멍 안 나냐 이렇게 하면 오싹하죠. 오싹하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구멍 날 걸 하고 지나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좀 들어올 것 같아. 아니 근데 매일 이렇게 겪고 그러면요 괜찮아요 별로. 지금 전화 오다가도 아버지가 전화 왔는데 몸 조심하라고. 아버지나 여자 조심하세요. 잘하셨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주 기자가 이렇게 목숨 걸고 취재를 하기 때문에 악마 기자 정인사 씨 그만해. 정가 15,000원. 예. 온라인에서 사면 10% DC 됩니다. 13,500원에 모시고 있으니까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주진우 기자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하시는 행동들을 조금 봤거든요. 괜찮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다리를 심하게 떠시고. 아니에요. 그건 정서가 불안하고. 원래 그래 주의 산만이야. 주의가 산만해서. 그래. 근데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 된. 7살 때부터 이랬어요. 안타까웠다 싶었는데 취소. 자. 아시네. 그리고 다시 제주실로 갑시다. 다시 제주실로 가서 지금 이거는 뭐 지금 공당에서도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주술사다. 뭐 최순실이 무당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야당 내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분 직업이 법사야? 아니 참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 어제 무당 2명, 오늘 무당 3명 만나고 오늘은 호스트바 주인 호스트 2명 만나고 왔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게 돈이 굿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예, 맞아요. 많이 들고 그런데 누가 돈을 줬네 안 줬네 이걸 가지고 하면 이
이 굿을 열거나 아니면 이런 제사를 지내는 주체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네. 최순실 씨가 직접 작두를 타진 않았어요. 최순실 씨의 종교도 최태민 씨의 종교만큼이나 굉장히 복잡다단해요. 네. 그렇군요. 네. 최태민은 종교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분이니까. 영세교? 네. 네. 근데 저는 이분도 되게 특이해요. 최순실 씨가 직접 작두를 타진 않았어요라는 말에 많은 함의가 들어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당에서도 나와, 여당에서도. 교주 아니냐, 뭐 사교 아니냐, 이런 여당에서 나오니까. 이건 뭐. 최태민 씨가 교주였죠. 영생교가 계속 뜨고 있는데. 영생계. 영세교였어요. 영세교입니다. 영세교야 또? 네. 잘 몰라가지고 영생교 영세계. 나와서 갑자기 영세계. 이렇게 나왔는데 영세교고요. 영생교는 1998년에 집단 자살했던 종교가 있긴 있습니다. 비슷하게. 네네. 종말론을 네, 믿었던 종말론 조희성 씨인데 네. 이거 갑자기 나오고 그런데 굉장히 복잡다단해요. 그 신당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는 또 증산교를 믿는 그리고 또 다른 사교를 믿는 듯한 위패가 그런 액자가 이렇게 담겨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집안 종교를 얘기하면요. 최태민 씨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복잡해서 제가 한번 글로 정리할게요. 이게 말로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글로. 네. 예. 영세교. 네. 영세교. 대전일보의 1974년 5월 13일자 영세교 광고도 있네요. 네. 그거 최태민 특집에 다 읽었잖아요. 빵상 하면서. 했습니까? 그래. 이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뭔가 좀 이상하다. 네. 네. 아주 재밌어요. 재밌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부는 마치고요. 또 2부도 하려고요? 2부 해야지, 그럼. 자, 2부에서는 일단 지금 박 대통령이, 우리 전 국민도 지금 멘붕에 빠졌지만 박 대통령도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 그래서 박 대통령의 지금의 어떤 심리 상태가 어떤지 전문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는 심리학 박사 한 분한테 물어보고 또 한 분은 무당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역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야, 우리는. 골라보지. 그럼. 지금, 이따가 전화 드릴 무당은, 우리 이제 신년 스페셜 무속 특집에 나왔는데. 바로 그 보살입니다. 그거 다시 들어봐요.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신기하게도. 특히, 이완구. 네. 이번에 국무총리 통과될 건데 그 사람 완전 아웃된다고. 이거 진짜 딱 그렇게 됐잖아. 그때. 아니, 저는 가도 되죠. 아니야. 딱 심리 상태만 알아보고 또 다른. 아니 왜 알아봐야 돼? 있어요. 난 알기 싫어 그 누나. 짧게 알아봅시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남들이 더 좋은 것을 주겠다며 하나씩 더해갈 때 우리는 조금씩 빼나가고 있습니다. 뷰티 클러.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그것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뷰티클로는 이미 10가지 유해 성분을 제거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당신은 더하지 않아도 이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에 끌리다. 자연주의 화장품 뷰티클로. 검색창에서 뷰티클러를 검색해주세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기획한 새 책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싱크탱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정책의 공론화와 실천을 주도해왔습니다.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희 교수의 경험과 노력을 담아낸 복지국가 종합 안내서이자 교과서입니다. 왜 복지국가인가? 어떤 복지국가인가?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떤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담겨있는 신간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 지금 주요 서점과 인터넷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의 소중한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책 광고네요.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라는 책입니다. 이상희 대표라는 분이 김대중 정부 때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을 역임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 책의 내용이
5WOH 왜 복지국가인가, 어떤 복지국가인가,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라는 얘기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 서점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뭐라고요? 이상희의 복지국가. 네, 이상희 복지국가 많이 검색해 주시고. 자, 그럼 다시 우리 방송으로 돌아가서요. 예고했던 대로 일단 두 전문가한테 박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한번 여쭤봅시다. 난 가고 싶어 이제. 네,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정보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밝아요? 밝을 수밖에 없죠. 요즘 세상에 너무 재밌는 일이 터져서. 아까 제가 섭외 전화 드렸을 때 전화 올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머 섬찟해라. 네네.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직업은 둘째치고 이거 국민으로서 네.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느낌에 어디다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나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때마침 이쪽에서 전화 왔습니까? 네네. 지금 보면 박 대통령이 완전히 최순실 씨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의지하고 이런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보살님한테도 그렇게 의지하고 이러한 사람들 있나요? 있었죠. 그런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는 아닌데, 있기는 한데 약간 정신이 미숙하다라고 보시면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할 말이 없네. 그래요? 아니. 왜냐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렇다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원래 이제 무당 하신 분들은 이게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 탁 보면 탁 알지 않나요? 저 사람도 우리 계통에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느낌을 알죠. 최순실 씨는 어때요? 맞아요. 네, 박 대통령은 한 40년간 지금 최태민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심리 상태일까요? 지금 이런 게 다 까져버렸는데. 도망가고 싶겠죠. 왜냐면,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늘 손님으로 예를 들을게요.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40년을 생활하고 살아오신 분들의 예를 들자면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요. 그렇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이제 상황이 이제 크게 번지게 된던가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도피하고 도망가는 성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위에 동료 무당들이랑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하세요? 많이 하죠. 뭐라고 다들 얘기하나요? 아니, 난년은 난년인데, 그 바람에 이제 무당들도 잡게 생겼지 않냐, 이런 얘기 하지. 최순실 씨가? 네. 난년은 난년이지. 나라를 움직였으니까, 같은 직업분으로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넘어갔지. 너무했지. 그래서 신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터진 거거든. 백성들 그만 죽이라고 터진 거거든. 그 신은 참 공평한 거야.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굿하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내주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대선 앞두고. 재임 기간 중에서도 굿이나 제사나 그런 기도회가 이어졌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점쟁이들과 무당이 몰렸을까요? 몰린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이런 사전조사 등등이 있었겠지만 또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무당이 여론조사 보고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금 무당들이 구술해준다 박근혜 네. 대통령한테? 많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지역구니까 그 밑에 쪽에서 그랬고 박정희를 지지하는 무당들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많잖아요. 무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는 무당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나라 위하는 건 줄 알고. 그게 나라 위하는 건 줄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모신다는 무당이 저번에 나오셔갖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끈이 없어가지고.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럴 것 같으면 엄마 아빠 사진 갖다 놓고 모시는 게 낫지. 음.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내 부모 갖다 놓고 분이 빠르겠어요.
한 치 건너 두 치가 빠르겠어요. 구슬하는데 제사를 지내고 모시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근데 자기가 무당도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이렇게 구슬 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 저희가 구슬해요. 저희 구슬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남을 위해서 하나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요? 남을 위해서가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또 맞는 말이고, 근데 그게 이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 제가 만나는 무당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구슬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돈은 자기가 다 냈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이걸 다 믿어야 됩니까? 시정조사 안 해봤으니까는 저도 좀 믿기는 어렵네요. 왜냐면 그분이 나랑 제갓집의 상황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저를 빗대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그런 거는 이제 서로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저희가 저희 사비를 털어서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살아있는 분이 나라를 잘하라고, 나라 일 잘하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비까지 털어서 하는 경우는 냉신하는 거 아닐까, 그분들도? 같은 무당이지만. 알겠습니다. 정보살님. 네. 내년 신년에 다시 한번 출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무당 얘기 듣고 왔고요. 제가 아는 무당은 작두를 잘 타는데요. 특별히 남자 바람 피는 거 있잖아요. 네.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는 독보적으로 잘 타는 무당이 있는데요. 그 무당이 자기 애인이 바람 피는 걸 몰라요.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네, 심리학 박사 김동철 박사 연결됐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얽매이는 어떤 그런 심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스스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이제 이런 심리가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과거에 이제 최태민 씨가 어머니 이제 유경수 여사 사망 이후로 이제 빙의됐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최태민 씨가 말투까지 따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심각한 심리적 위축하고 불안이 있었을 텐데, 그렇고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인지행동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 확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현재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인지행동장애에 대한 요소들인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 판단이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제 뇌에 인지적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기억이라든지 상황 판단 오류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동을 벌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박 대통령의 심리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일단은 박 대통령이 일단은 과거에 예를 든다면 아버지에 대한 정신을 판박이 참 따라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하고의 관계들, 이런 문제들하고, 그리고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실제로 상당히 나약한 그런 모습들로 지금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리 상태는 지속적 압박과, 그리고 또 이제 최순실 씨를 이제 믿고 있었던 이제 이런 상충적인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상당히 심해지실 거고, 극도의 불안 장애로까지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심리적인 병리 현상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 불안 장애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저는 주진우 기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최순실 씨를 의존해 왔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네네네, 그랬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장 의존하던 사람이 지금 떠나 있고요. 지금 그렇죠.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서 지금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잖아요. 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거짓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지인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최순실과 오랜 지인이었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변에는 감성적인 가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네. 심적으로 상당히 이제 우울도가 높았을 확률들이 이제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10명 중 3명이 우울증이잖아요.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얘기는 없었을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떨어져 있고 네. 이야기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런 불안으로 이제 뭔가의 방법들이 차단돼 있는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 판단 오류로 일단 어떻게 보면 국가의 한 대통령이 상황 판단 오류로 어떤 상황들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스스로에 대한 개인적 감성은 상황 판단 오류의 심리까지도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최순실 씨가 잘못됐다. 이게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거기까지는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의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최태민 씨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거나 과거에 예를 든다면 계속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심리가 최태민 씨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네. 지금 현재까지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소통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지금 작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죠. 저기 최태민이 문제가 있다고 그 네네. 중정과 박정희 대통령이 조사를 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단식 투쟁하고 그러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100% 인정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제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하야 얘기까지 나오면서까지도 인정을 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예. 오래된 의리와 믿음 때문에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약간의 이제 종교 의식처럼 지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부분들을 배제하고라도 하나의 약간 이제 신앙처럼 몰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심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했다고 하거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행동들이 사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피를 하거나 지금 상황에서 봉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더 많으실 겁니다. 근데 대통령인데 상황 판단 오류 잘못하면 큰일 날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큰일 나죠. 그죠? 정말 큰일 날 문제입니다. 네. 이런 환자가 박사님한테 가면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 판단 인식 장애로 이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독단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하거나 격리 조치. 입원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격리 조치와 입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께서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박사님. 때리지는 마세요. 네. 고맙고요. 네네. 청와대 가서 치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안 갈 거예요. 박사님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다음에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충격적 결말이네요. 격리 조치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왜냐면 아니 상황 판단 오류, 이거 전쟁 한번 하는 거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제가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시스템이야?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허술하잖아요. 이게 아까 모당 얘기 잠깐 나왔을 때 나라를 위해서 구슬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경우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무당은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약간 좀 자랑 삼아 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굿하는 거 제가 자세히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조상의 원호를 달래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도 있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10대, 20대까지 올라가는데 그렇죠. 근데 비단 옷을 다 해요. 예. 그리고 소 다리를 놓고 과일도 제일 좋은 거 그렇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절갑이 있습니다. 절갑이 있고 해서 작은 굿 한 판도 지금 거의 1억 갑니다. 1억 갑니다. 근데 남들 불러서 좀 보여주고 그러려면 수십억짜리 굿 많습니다. 그것도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또 엄청나게 네네. 그리고 북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런 북치는 악사분들 있죠. 네. 네. 중 스님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고 있고요.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영상도 저도 가지고 있고 사진도 보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굿이나 제사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들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 돈 들여서 했다면은 그거는 글쎄. 제가 며칠 전에 중앙일간지 기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여당 의원을 만났대.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다음 선거도 이긴다는 거야. 여당 의원이. 지금 여당이나 하면 새누리당이. 새누리가.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긴다고 말을 하냐. 카드가 하나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그 여당 의원이. 기자가 물어봤겠지. 어떤 카드냐. 북한 타격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당 의원이. 그러면서 기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가능한 얘기냐 했더니 대한민국 국민은 김정은 죽인다 그러면 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기자가 놀래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저 집단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죠. 권력을 뺏기는 것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누린 특권과 돈, 이 자리의 맛을 놓지 않기 위해서 뭐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의 연결고리라고도 할 수 있고 돈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연결고리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러고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은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48대 52의 구도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재인 후보가 반기문 후보의 지지율을 앞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기문이 박근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할 텐데, 그렇죠. 그 박근혜의 후광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할 텐데, 언론에서 다시 박근혜와 반기문을 완벽하게 떨어뜨려 놓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할 때 야당이 대안이 아니고 박근혜가 대안이다 이렇게 내놓았듯이, 정치판을 쓰레기장처럼 어지럽힌 후에 반기문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이렇게 들고 나올 겁니다. 트럼프가 그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환멸을 대신할 수 있는 변화의 바람으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비슷한 이치인데. 쓰레기차를 몰고 나온 거죠. 이제. 네. 그러더라도, 반기문이 나오면 검증을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검증을 언론하고 검찰이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진행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 무수한 비리와 전과와 그런 의혹들을 뚫고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반기문은 굉장히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야권 일각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탄핵 주장하면 안 된다고 봐. 왜냐하면 일단 탄핵을 성공하려면 새누리당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일정 부분이 와서 합류를 해야죠. 두 번째는 헌재에서 이걸 오케이 할 일이 없어요. 무조건 빠꾸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하야 지수수가 내려와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법률장으로 대통령이 하야했다.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새로 치러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선거를 하면 문재인이 이기겠지. 아니야?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되냐? 임기는 새롭게 5년이에요. 예. 박근혜 1년 남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탄핵 주장하지 말고 하려면 하야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주진우 기자가 언급하셨던 여론조사 반기문 앞섰다 문 대표가 그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가 37.9%예요. 국회 탄핵 추진해야 된다가 31.1%. 탄핵이나 하야할 사안은 아니다 23.9%. 그러니까 국민들도 벌써 이렇게 60%, 70% 가까운 사람들이 하야 또는 탄핵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82%가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특검은 84.6%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77.9%가 잘못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1등.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탄핵 주장은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지금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 정권에서 상처받았던 것들을 전부 다 캐내고 치료를 해줘야죠. 세월호, 역사교과서 국정화, 뭐 옥시 사태, 그리고 저기 백남기 농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치료를 해주는 역할들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리더십이 사라졌어. 이게 대통령 영이 쓰겠어요? 공무원들 이제 대통령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까지 지금 멘붕이 왔다는 거죠. 공무원들 얼마나 빡치겠어요. 기껏 해가지고 자기네가 어쨌든 정책이든 뭐든 빡치게 만들어놨더니 그거를 순실이가 보고 있대잖아. 그리고 지금 그 박근혜 대변인 사퇴하고 최순실 대통령 하야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재정일치 국가나 거의 다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관해서 지금 이원종 비서실장은 모른다 그랬어요, 계속. 지금도 뭐 최순실 관계 모른다 그러고 국정감사장에서도 모른다 그랬고. 그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김병기 실장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병기 실장도 몰랐어요. 그럼 김기춘은 모른다 그러는데? 김기춘은 알았죠, 어느 정도. 네. 네. 어느 정도 알았는데. 김기춘과 그럼 최순실과의 something 스페셜이 있나요? 김기춘이나 그 이후에 있는 실장들이나 뭐 민정수석 다 최순실이 임명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기춘까지? 네. 그래서 김기춘은 데려다가 했는데 조금 엇박자를 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우병우 처리 문제도 그랬었고. 그래서 조응천, 박관천이 들고 일어났었을 때 처음에 약간 반기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김기춘이. 그게 최순실한테 오는 칼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거에 대한 응징 차원이었다고 봐요. 근데 빠르게 행동 안 한 거예요. 네. 김기춘은 근데 최순실 그 박근혜 집안과는 굉장히 강력하게 묶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늙어서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쳐냈죠. 우병우가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아니 그 집사 생활 오래 했는데 순발력 떨어진다고 쳐내. 잔인한 사람 같은. 자, 그럼 우병우도 최순실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우병우의 부인과 우병우의 장모님의 행동 반경을 보면 좀 그런 게 많이 겹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장관보다 더 힘이 세다고 하는 차관 김종. 그런 사람은 그냥 심부름꾼이고요. 심부름꾼인데 네. 지금 보도를 보면 김종이 최순실한테 로비해서 나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순실도 김종을 모른다고 김종도 최순실 모른다고 해요. 다 거짓말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야 모른다고 하겠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사과문이 실망스러운 게 금세 2시간 만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것도 연설문만 봐줬다, 홍보만 봐줬다고 했는데 다른 자료가 이만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순실 씨 인터뷰도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일단 눈앞에만 보이지 않으면 일단 거짓으로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껏 해온 일을 보면 그 앞에서 자기 편한 말을 넘기고 가면 언론이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계속 그 말에 쉴드를 쳐주는 언론 때문에 그냥 지금껏 이어졌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근데 지금도 뭐 모면하고 있죠. 다 모른다고 얘기하죠. 다 잘한다고 우리가 시켰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그 진실을 말해본 적이 없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지 않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런데 이분들은 확신범위 분명합니다. 눈앞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모른다고 거짓말. 그래서 순실이 누나의 이번에 인터뷰 내용을 몇 개 봤을 때는 거의 뭐 이게 자기의 인터뷰가 아니라 검찰 조사를 대비한 뭐 그 일종의 그런 가이드라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인터뷰라는 거지. 뭐 왜 군사 관련 자료 뭐 봤냐? 저는 평민이라 그게 뭔지도 몰랐다. 네, 이거는 법적으로 대통령 사과문과 최순실 인터뷰는 법적인 자문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그 라인이 서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될 얘기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잘한 인터뷰입니다. 최순실 입장으로는. 잘한 인터뷰입니다. 네. 제가 법조인으로 한 15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건 잘합니다. 2차 사과문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 박 대통령 사과문은 오늘 뭐 우병우가 썼다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 사과문도 아직까지는 저는 최순실이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요? 그 라인들이 썼겠죠. 자, 그러면 그 세계일보에서 갑자기 최순실 인터뷰하고 잠적했던 고성태가 갑자기 귀국하고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져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나요? 지금까지 이제 흐트러진 게 차은택의 비리가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최순실과 정유라의 얘기로 이렇게 갔습니다. 갑자기 공중파에서 정유라, 최순실보다는 정유라의 가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갑자기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지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가십 쪽으로 몰고 간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 최순실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유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십으로 해서 그 국민들이 거기를 질타하게 만든 후에 잘 봐라. 대통령도 속았다. 국민도 속고 대통령도 속았다가 그 사람들의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좀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병헌을 잡아서 세월호를 끄듯 정유라와 최순실의 기행을 잡아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크게 몰라서 그렇지 이게 많이 어긴 게 없네. 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조금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국면은 2라운드고요. 지금 이제 계속 두들겨 맞던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를 주면 정보를 어느 쪽으로 흘러나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쪽에서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은택을 잡을 수는 있겠죠. 그 주변 사람들, 나온 사람들을 잡을 수는 있는데 가장 싼 걸로 잡고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게 할 겁니다. 최순실 씨가 재산이 한 200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몇 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저는 몇 조가 된다고 보고 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한 대형 개발 사업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 미리 문서를 받아왔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건 작은 거였고요. 예. 굉장히 큰 사업이 있었고, 가다 보면 더 큰 데까지 갈 수도 있겠다. 네. 국방 쪽에서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 국방 덩그리 크지. 그렇지. 이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파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팔려면 여러분 악마 기자 정의사제 이 책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박근혜 씨의 평소의 성정상, 평소의 심리 상태상 의리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하잖아요. 의리를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순실 씨는 어쨌든 자기 사람인데. 자기 사람이죠. 그 주종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최순실이 주야. 난 솔직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보는데 박근혜 씨가 과연 최순실 씨를 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저도 거기는 선뜻 동의할 수 없어요. 치지 않을 거라고 아까 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 검찰 최순실 씨를 희생양으로 던져놓고 피할 방법을 고른다 막 이런 방식이. 자 하나만 얘기하자 그럼. 사과문에 이런 일이 터집니다. 큰 대형 게이트가 터집니다. 자 그러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하나 잡아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비서실장이나 우병우나 아니면 문고리 3인방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대통령이 워낙 신임하고 그래서 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움받았다. 네. 대통령보다 더 지켜야 될 실체나 그런 세력이 있지는 않은가 그걸 처음 생각해 봅니다. 이건 물론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집단이겠죠. 세력이겠죠. 그 세력이 무너지지 않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의 잘못인데 여기까지는 사과할 테니 나머지는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최순실 씨가 구속되든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던 뭘 하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가져간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순실이 언니는 계속 개, 고양이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변수가 몇 개 있어요. 네. 변수가 있는데 더 큰 비리가 금전적인 비리가 특별히 최순실 씨한테 보이지 않으면 외국에서 그냥 떠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 검찰이 일단 저기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검찰이 이 수사를 하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검찰이. 근데 2, 3년 전부터
최순실 씨는 자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재산을 다 내놓고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리고 독일이나 스위스에 가서 살려고 준비를 하던 과정에 이 그 스캔들이 먼저 터져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바로 그 출국한 겁니다. 그러면 아직 국내에 재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처분하지 않은. 국내에도 재산이 많이 있는데 저는 외국에 재산이 더 많이 있다고 봐요. 때문에 네. 그 국내 재산 포기하고 그냥 외국에 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이 정도 돈 1, 200억은 돈도 아니고요. 1, 200억은 아니 기업체에 전화만 하면 70억, 80억 주고 몇백억 주는데 1, 200억 이 미르재단 사람들 계속 미르재단 덕케이 스포츠재단에서 400억 해가지고 800억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조, 문화, 융성, 그 다음에 스포츠, 올림픽, 모든 체육 관련된 모든 부분은 저기 최순실과 그 주변의 밥그릇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사리사욕이 없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맨날 예비군복 입고 민방위복 입고 막걸리만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 보십시오. 저녁에 여대생 자기 딸 같은 애들 맨날 끼고 시바스리갈 먹었어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뭐 자유롭다 막 했는데 모든 군수 산업에 퍼센트를 떼어가지고 스위스 계좌에다 갖다 놨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외국에서 외자를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퍼센트를 떼어가지고 외국에다 갖다 놨습니다. 스위스에. 스위스 그 계좌는 그때도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말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영남대학교,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그리고 무수한 재산들. 지금 따져보면 몇십 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리사욕이 없다. 사리사욕이 없다. 재산에 욕심이 없다. 웃기는 소리예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스위스도 자주 다니십니까? 스위스 한 7번 갔다 왔어요. 앞으로 더 갈 생각이 있어요? 예, 가야죠. 예. 그럼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망라 기자 정의사제 여러분들 나는 이제 따뜻한 호응 부탁드립니다. 광고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가자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우리 가다 재표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저는 따라다녀요. 지금 애들 몇 명 와서 이게 녹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최순실 씨를 지키려고 버티다가 제풀에 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관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거든요. 보호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세력에.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한 굳이 잡지 않고 그다음에 범죄 인도 조약 뭐 이거 말만 하는 거지 국가에서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더 해요? 아니 끝날 거야. 최순실 씨가 자기 딸내미, 손자, 그다음에 보디가드도 있을 테고, 네. 또 뭐 비서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말 5마리, 네. 고양이, 뭐 개, 열 마리, 이걸 데리고 움직이면 금방 눈에 띌 텐데 안 띄니까 국정원이 보호한다. 뭐 대사관 쪽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엄중히 잘 이렇게 보호받고 있을 거예요. 갈 때도. 그분 대한항공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갈 때. 네. 대한항공 거기 프랑크푸르트였나요? 독일 지점장. 괜찮은 애니까 승진시켜줘라. 그냥 갈 때 보통 이렇게 그냥 조용히 이렇게 다니고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2013년도 7월에 이미 엄청난 접대를 받고 다니셨어요. 우리들한테 안 보여서 그렇지 그 관 쪽에서는 굉장히 나 최순실이야. 문 딱 열고 이걸로 모셨구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겸손한 분이 아니셔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뭐 가신다니까 하나만 더 묻죠. 인상 쓰지 말고 그 미르재단 사무총장. 네. 거기 이제 그 최순실하고 삐꾸 나갖고 아웃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데려왔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누가 데려온지 잘 모르겠. 하여튼 삐꾸가 났는데 나오면서 그 녹취 파일 한 70개 있다. 네. 사실 이 양반도 좀 못 믿어. 지가 하는 행동 보면. 네. 근데 이 녹취 파일 70개 있다는 것은 어떻게 좀 신뢰가 갈까요? 아니면 이게 까지면은 아주 큰 또 문제가 안 까질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안 만나보셨습니까? 네, 그분은 안 만났어요.
그분은 안 만났어요. 나머지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대부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입을 닫고 이렇게 숨기 시작했고 이분도 이 총장님도 왔다 갔다 하신다고는 들었는데 네네. 그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더 충격받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있겠죠. 근데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과 검찰이 그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 걱정이에요. 중요한 사람들 한두 명 자살 당하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성한 사무총장 이 양반도 사실 틀어져가지고 TV조선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 근데 TV조선에서 청와대한테 깨갱하는 바람에 다시 이걸 들고 한겨레를 갔단 말이야. 그리고 최순실한테도 가갖고 이거 줄게 말게 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 과연 까질까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안 까질 것 같아. 이 사람 스타일상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크게 있다. 그렇죠. 아니, 있어야죠. 딴 사람 건 모르겠고 주 기자님이. 네. 있습니까? 네. 있죠. 언제쯤 오픈합니까? 1월 2일이요. 왜 하필 1월 2일이에요? 신년 기자회견 보고하려고.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네. 시사인에서 이제 나오겠죠?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 감당 못하면 저 혼자 하고요. 네. 이제 오세요. 여기요? 네, 여기 오세요. 여기서 가세요. 여러분들한테도 별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는데 갈 데도 없어. 학교에서 잘렸어요. 네. 갈 데도 없는데. 내년 한 해는 열심히 달려보고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잘 되면 살고 아니면 도망가려고요. 도망가기 위해서라도 군자금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도피자님의 새로운 신책 악마기자 정의사실.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제 갈래. 자, 도피자금 혹은 군자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 네, 혹시 못다한 말 있어요? 아니 나 다 했어. 아니 책 얘기만 한다고 책 얘기를 해서 내가 처음에 그래서 당황했어요. 근데 그러더니 나중에 계속 이제 갈래요. 악마 작가야. 책 홍보하러 오세요. 이러고는 고맙고 우리 끝으로 EJ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EJ를 듣고 계십니다. 이게 그냥 팟캐스트를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깨어있다는 증거이고요. 여러분 같은 희망이 살아있다는 또 하나의 그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멘트 오늘 주 기자님 모셔서 얘기했는데 어때요?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네.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만 게 그 연결고리가 단단하게 연결돼 있다고 아까 주진우 기자님께서 그들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재정일치 국가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재정일치 국가 중에 부여해서 순장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최순실하고 박근혜 씨만 물고 늘어지는데 새누리당, 조중동 지금 수구 보수 세력들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청취자시라면은 다 같이 파묻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민의 역사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2007년도 월간 조선이 2007년도에 대선 전에 이명박 박근혜 양강 대결을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검증 단계로 박근혜에게 보냈던 공개 질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질문은 고 최태민 목사는 박 후보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힘들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고마운 분입니다. 대를 이어가지고 저희는 또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과를 똑같이 얘기했죠. 많이 도와준 분입니다. 최순실 씨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아까 2007년도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때 검증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안강민 전 중수부장이 검증위원장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실수하는 대통령은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말하는 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다. 누구나 다 이명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는 박근혜였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좋은 말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 친박 호가호한 김진태가 한마디 했더만 그 최순실 씨가 자기 PC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그걸 단정하느냐. 그러면서 문재인 특검도 같이 해야 된다. 최순실 특검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앞뒤도 없어. 진태야.
진태야 정신 좀 차리자. 아 진짜.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뻔뻔해요 얘들이. 이렇게 뻔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처럼 용서하고 화해하고 저들 인간 취급하면 안 됩니다. 어? 지금 이럴 때 더 몰아붙여야 돼요. 쓰레기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고 그렇죠. 타협의 상대가 아니고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EJ가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진 첫 작품이 쌍년 특집입니다. 쌍년 특집. 민비를 주로 다뤘죠. 그죠? 근데 보면 민비 옆에 항상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민비는 진령군한테 모든 걸 갖다 바치고 진령군이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진령군이 이 사람 벼슬 좋아하면 벼슬 주고 저기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에 다 가서 굿하고 그 짓거리를 지금 박근혜 최순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정책부터 해서 굿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정책의 결정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게. 세상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샤머니즘을 믿어서 구슬 하든지 말든지 네 돈으로 하시라고요. 이제 가자고요. 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 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 박 대통령과 또 새누리당이 저렇게 됐다 그래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뭘 어떤 카드를 들고 올지 모릅니다.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러면. 악은요 힘이 셉니다. 네. 그 고리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네. 악마 기자 정의사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공 이상준, 마르티네선, 이민경, 정의구현, 한송이, 마로마, 안상복, 켈륵, 안종문, 김미경, 이 작가님 착해, 찬오빠도 이준영, 김태형 이상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